5월, 한 정치인의 몰락이 국가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계엄령을 완벽히 예측했던 무당의 예언이 다시 현실이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10만 명 이상의 주목하는 이 예언의 진실, 일본의 영적 지도자마저 동일한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7년 경력의 무당이 밝힌 2025년 5월의 예언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닌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건을 암시합니다. 이제 그 예언의 진실과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예언을 한 무당은 누구이며 왜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그의 과거 예언들은 어떤 신뢰성을 보여주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2025년 국가예언, 계엄령을 예측한 무당이 5월의 놀라운 운명을 밝히다 입니다. 거리에서 소곤거리는 이야기,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는 소문, 그 중심에는 한 강력한 정치인의 갑작스러운 몰락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정치인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가 올해 5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언이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조용히 다가오는 것처럼 이 예언은 서서히 우리 삶의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 봄이 끝나기 전에 그의 왕좌에서 내려올 것이다. 이것이 무당의 핵심 예언입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적 시각이 아닌 법적 위기와 함께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뒤흔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폭풍 후에 쓰러지듯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미신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 무속의 자리는 어떤가요? 수천 년 동안 무당들은 국가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왕조의 흥망성쇠를 예측하고 전쟁과 평화의 시기를 이어왔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흥미롭게도 한국과 일본의 예언이 같은 시기, 같은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넷 시대의 무속은 어떤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이 예언을 다룬 영상들은 이미 1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카페와 블로그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SNS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영적인 메시지는 여전히 강력한 공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안에는 미래를 알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예언자의 목소리는 더욱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나요? 이 예언은 단순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무당이 누구인지, 그의 예언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금강산에 사는 이 무당은 단순한 점술가가 아닙니다.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순간들을 예견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의 조언을 구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치 오래된 소나무처럼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온 그의 이야기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의 예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10년 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정치 스캔들을 그는 6개월 전에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 높은 자리에 있는 세 사람이 동시에 무너질 것이라는 그의 말이 현실이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은 경악했습니다. 또한 3년 전 우리나라를 뒤흔든 계엄령 소동 역시 그가 미리 내다본 일이었습니다. 벚꽃이 질 무렵 군인들이 거리를 메울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정확히 4월의 마지막 주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명성을 단숨에 높였고 수많은 언론의 조명을 받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일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스스로를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연의 소리, 영적인 메시지,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읽는 그 말의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그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의 유치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그 정확도가 우연을 넘어선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올해 5월에 대해 예언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의 말에 따르면 현재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정치인이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지율 하락이나 정치적 손실이 아닌 그의 전체 인생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꽃이 한창 피어 있을 때
그 사람의 과거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법정에서 끝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해당 정치인이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리나 부정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당이 이 정치인의 끝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할 것이다. 감옥으로 가는 길, 아니면 더 극단적인 선택. 이 암시적인 표현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정치적 생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심각한 개인적 위기를 말하는 것인지, 그 해석은 각자의 몫입니다. 무당은 이 사건이 5월 중순, 특히 보름달이 뜨는 날과 가까운 시기에 일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런 구체성이 그의 예언에 더 큰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그는 달이 가장 밝을 때 가장 어두운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예언이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영적 지도자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히로시마 근교의 한 작은 신사에서 수십 년간 영적 지도자로 활동해온 타카하시 켄지. 그의 이름은 일본 전역에서 존경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언으로 알려진 그가 최근 한국에 관한 예언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를 직접 언급하며 이웃나라의 가난별이 봄과 여름 사이에 갑자기 빛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카하시의 예언은 그저 모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벚꽃이 지고 난 후 하지가 오기 전 사이라고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정확히 5월에서 6월 초 사이로 한국 무당이 말한 5월 중순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별이라는 표현은 권력자를 상징합니다. 타카하시는 이 인물이 오랫동안 힘을 가졌던 사람이며 갑작스러운 폭로로 인해 무너질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마치 두 영적 지도자가 같은 그림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일본 영매의 예언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그가 한국 정치에 특별한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는 주로 일본 내부의 사건들을 예측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상 중에 이웃나라의 큰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뜻밖의 예언이 한국 무당의 말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더욱 큰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타카하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스캔들을 넘어서는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것은 마치 지진과 같아서 사람들은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것이라는 그의 표현은 사회 전체가 흔들릴 만한 큰 충격을 암시합니다. 그는 또한 이 사건의 여파가 경제와 국제관계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 사람의 몰락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그의 말은 이 사건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시기는 왜 중요할까요? 타카하시는 옛것과 새것의 경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봄이 여름으로 바뀌는 이 시기는 변화의 상징입니다. 자연의 변화가 인간사의 변화와 맞물리는 순간이라는 것이지요. 일본 전통에서 5월 말에서 6월 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사츠키라 불리는 이 기간은 영적인 에너지가 고조되는 때로 여겨집니다. 타카하시는 이런 전통적 관점에서 이 시기가 중대한 변화에 적합한 때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또 다른 점은 이 사건이 갑작스럽지만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 쌓인 눈이 봄이 되면 녹아내리듯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가 한순간에 표면화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는 한국 무당의 과거가 드러날 것이라는 표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영적 지도자의 예언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같은 시기, 같은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는 그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과거 한국 무당의 예언 중 가장 유명한 계엄령 예측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예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에 군화 소리가 들릴 것이다. 3년 전 무당이 한 이 예언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평화로웠고 계엄령 같은 극단적 조치가 실행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75일 후 우리는 모두 그 군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국제 위기와 내부 정치 갈등이 맞물리면서 일부 지역의 계엄령이 선포된 그 순간 무당의 예언은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계엄령을 예측한 것뿐 아니라 그 시기, 벚꽃이 필 때와 원인, 숨겨진 비밀이 드러날까까지 정확히 맞췄습니다.
TV에서는 군인들의 거리를 순찰하는 모습이 생중계되었고 많은 어르신들은 과거의 어두운 기억이 떠올라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무당이 예견한 대로 벚꽃이 한창일 때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의 명성은 하룻밤 사이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선생님,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 미래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전에는 무속인의 말에 미신으로 치부하던 사람들조차 그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의 계엄령 예측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추론 없이 순전히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 이를 예견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 요소가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가 올해 5월에 대해 새로운 예언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사람들은 계엄령 예측의 정확성을 떠올리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맞춘 사람이 또 맞출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 불안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우리 역사에서 단순한 정치적 조치가 아닌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입니다. 통금 시간, 집회 금지, 언론 통제, 이런 발언들은 특히 60대 이상의 세대에게 강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에 무당이 계엄령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그의 새로운 예언대로 5월에 정치적 격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의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까요? 일부 분석가들은 정치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시행각의 권력 공백을 만들고 이로 인한 혼란이 극단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권력이 흔들릴 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극단적 방법들이 도원될 수 있다. 한 정치 평론가의 이 말은 무당의 예언과 맞물려 더욱 큰 무게를 갖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계엄령과 같은 극단적 상황을 마주하게 될까요? 역사는 종종 반복된다고 합니다. 과거 정치적 위기 때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일시적 중단, 기본권의 제한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과거와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무당의 예언은 이런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집니다. 무당이 예측한 5월의 정치적 격변이 반드시 계엄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의 계엄령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사실은 그의 새로운 예언에 무게를 더합니다. 그런데 무당이 말한 법정에서 끝낼 것이라는 예언, 이 정치인의 법적 위기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무당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법정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와 일본 영적 지도자 모두 한 정치인의 법적 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나 여론의 심판이 아닌 실제 사법 절차를 암시합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무당의 이 표현은 법정 신문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유력 정치인이 법정에 서는 모습, 그것은 우리 사회에 어떤 충격을 줄까요? 과거 최고위 인사들의 법정 출두가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졌던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법정 심판은 단순한 개인의 위기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와 연결되었던 모든 사람들, 그가 대표하는 세력, 그리고 그가 추진해온 정책들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한 사람의 몰락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당은 특히 오래된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최근의 실수가 아닌 오랫동안 은폐되어 온 비리나 부정이 밝혀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진실이 드러날 때의 충격은 새로운 잘못이 발견될 때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한 사람의 법적 위기가 주변인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정치 조직 내 연쇄적인 조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이는 정치 지형 전체를 바꿀 만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적 지도자 역시 많은 서류와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두 예언자 모두 물적 증거의 등장을 언급한다는 점이 특별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확실한 증거에 기반한 법적 절차를 암시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무당은 정의의 저울이 기울어질 수 없을 만큼 명백한 증거를 언급합니다.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것임을 시사합니다. 권력과 영향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정치인이 취할 수 있는 극단적 선택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는 감옥과 또 다른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 모호한 표현은 많은 이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위 정치인의 법적 위기가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습니다. 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 반대 세력의 환영 시위,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5월에 예언된 사건이 이런 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까요? 법적 심판은 정치인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경제, 국제관계, 그리고 사회적 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는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당과 일본 영적 지도자 모두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몰락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는 우리 국가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위기는 때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정치인의 운명이 어떻게 국가 전체의 운명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무당의 말에 따르면 이 정치인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질 때 숲의 모습이 바뀐다는 그의 피열은 의미심장합니다. 2025년, 특히 5월은 우리 국가의 운명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굽이치는 지점에서 방향을 바꾸듯 우리 사회도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전환점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당은 오래된 기둥이 무너져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현재의 위기가 단순한 파기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때로는 낡은 체제가 무너져야 더 건강한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법이지요. 일본 영적 지도자 역시 비슷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웃나라의 봄 폭풍은 여름의 풍요로움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의 말은 단기적 혼란 이후의 긍정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두 예언자 모두 현재의 위기를 장기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큰 위기 후에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정치적 격변기 이후 민주주의가 더욱 견고해졌고 경제 위기 이후에는 더 탄탄한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번 위기 역시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조선시대 유명한 점성가 이지함은 국가의 운명은 계절처럼 순환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겨울과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5월의 삭골은 봄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당 역시 이 시련 후에 더 밝은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위기 이후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미래학자와 점성술 전문가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들 중 다수는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더 투명한 상회로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의 부상을 예측합니다. 오래된 나무가 쓰러지면 숲에 햇빛이 들어와 새싹에 자랄 공간이 생긴다. 한 전통 점술가의 이 말은 현재의 권력 구조가 무너진 후 새로운 인재와 아이디어가 성장할 기회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제적 관계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무당은 내부의 변화가 외부와의 관계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한 정치인의 몰락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변화가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오래된 장벽이 무너지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표현처럼 기존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과 성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긍정적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무당은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위기 이후의 방향성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영적 지도자들은 이 시기를 성장품으로 비유합니다. 아이가 클 때 겪는 통증처럼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예언과 해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그 변화의 결과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아닐까요? 5월의 사건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가 진정한 구분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언들을 모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분석은 이 예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렇게 강력한 예언들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지 않나요? 정말 무당의 말대로 될까? 이런 예언을 믿는 것이 합리적일까? 현대 사회에서 무속적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정치 분석가 김 교수는 예언이라는 것은 결국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과 희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관점에서 이 모든 예언은
현재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 정치적 갈등,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이 투영된 결과일 뿐입니다. 예언은 종종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박 박사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그것이 실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유력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실제로 그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예언을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도마시아 문화권에서 무속과 점술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적 현상입니다. 이래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닐까요? 예언을 맹목적으로 믿거나 완전히 무시하기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성찰의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 담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련 영상을 시청했고 수많은 온라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5060세대에게 이 예언은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 정치적 격변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서 그들은 예언이 암시하는 혼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시는 그런 혼란한 시기를 겪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지요. 반면 젊은 세대들은 이 예언을 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기보다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무당의 예언, 그리고 일본 영적 지도자의 예언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5월이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닐까요? 어쩌면 이 예언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 숨겨진 갈등들,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언의 형태를 빌려 우리에게 경고와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무당은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경계하라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한다면 어떤 위기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만들어가는 선택들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도, 국가의 운명도 결국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귀 기울여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는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처럼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통찰이 될 수 있습니다.